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을 했습니다. 오늘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한 100% 정도 상승한 가격에서 끝났고요. 이것도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발생을 한 결과입니다. 물론 이렇게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는 제가 밑에 삼성중공업의 시세를 같이 붙여놨는데 삼성중공업의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회복기를 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상장 시점을 이 구간에 잡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대마린솔루션에 대한 상장이 조금 별로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시세가 잘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상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자, 오늘 매매하는 분들은 수익권에서 크게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에서 블루핸즈가 있죠. 이 블루핸즈를 상장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선 업황을 보면 회복기에 들어가긴 들어갔죠. 근데 장기 적자 구간이 있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장기 적자 구간을 지나서 버텨왔어요. 버텨와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거래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회복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현대마린솔루션의 실적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조선 업종 내에 있지만 현대마린솔루션의 이 실적은 긍정적인 내용이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고,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7조까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중공업의 시가총액은 8조 5천억입니다. 자, 그러면 배를 만드는 삼성중공업은 8조 5천억, 그리고 배를 수리하는 현대차하고 블루핸즈하고 시가총액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 좋아지는 내용을 이야기를 드려야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현대마린솔루션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고평가 구간이 맞다. 그리고 고평가 구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왜 고평가를 받는지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자.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세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 근데 그 시세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대장주에 대한 움직임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조선주 내에서, 조선 그 테마, 조선 업종 내에서 가장 대장주는 어디예요? 지금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제가 삼성중공업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마린솔루션 오늘 기분이 나빠서 매매를 안 했어요. 공모도 참여를 안 했고. 자, 왜 그런지 지금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사실상 이런 식으로의 분할 상장, 그쵸, 계속해서 나오는 쪼개기 상장은 없어져야 맞죠. 그리고 이러면 이럴수록 뭐가 됩니까? HD 현대중공업, 그쵸,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분이, 그쵸, 삼성중공업보다 원래 약했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 즉 재료가 소멸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조차도 삼성중공업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HD 현대마린솔루션, 이름도 너무 길어요. 그쵸? 어쨌든 오늘 공모가 대비해서 한 100%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공모가를 보면 쭉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쭉 여기 83,400원입니다. 83,400원. 그리고 공모 희망 밴드 최상단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받아서 거래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기사나 그런 부분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쵸, 기사 HD 현대마린솔루션 상장 성공, 글로벌 해양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 그냥 여기는 AS 센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냥 현대자동차에서 블루엔즈를 운영을 하는데 그 블루엔즈를 쪼개갖고 상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다. 근데 조선업황이 안 좋아도 배는 계속해서 이용을 하니까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적은, 그쵸, 실적은 조선업황 내에서 좋다. 그쵸?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상 조선사에 비하면 약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이 쪼개기 상장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진짜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현대마린솔루션을 보면서 우리가 단타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패시브나 그런 부분으로, 흔히 요즘에 패납기라 그러죠. 이 패시브나 그런 부분으로 전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조선주를 보려면 무조건 삼성중공업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격대를 이해하자. 그리고 현대마린솔루션에 대한 부분도 이거는 그냥 기대감에 불과하다. 그쵸? 물론 제가 오늘 매매를 못해서, 그쵸, 매매에 참여하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진짜 그냥 기분이 나빠서 여기 참여하지 않은 거고, 장중에 변동폭을 노렸으면 그래도
못해도 뭐 한 15% 20% 이렇게 단타거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걸 내가 과연 해야 되나, 그쵸?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그쵸? 쪼개기 상장. 아니,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구글에서도 유튜브를 상장하지 않잖아요. 그쵸? 여기 구글은 그냥 나스닥에 알파벳 A, 알파벳 뭐 B 이런 식으로 상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알파벳 A와 B는 쪼개기가 아니에요. 그냥 같은 겁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뭐 버크셔 해서웨이 A 여기 너무 비싸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B 한 10분의 1 가격으로, 그쵸? 나눠서 상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근데 한국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을 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상법 개정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걸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 그리고 이 대기업에서 이런 행동을 자꾸 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조선주를 볼 때 마린솔루션을 내가 뭐 조선주가 좋아질 것 같아서 매수를 한다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뭐 패시브에 포함되든 말든 이런 건 상관없고, 조선주 보려면 무조건 삼성중공업 보자.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쵸? 이 내용 절대 잊지 마세요. 결국에는 제 말이 맞게 될 거고, 진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말 이렇게 쓸데없는, 아니 현대차에서 블루핸즈를 쪼개서 상장해 놓은 거라니까요. AS 센터를.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중공업을 봐야 되고, 삼성중공업에 맞춰서 가격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재룡산업을 오늘 제가 매도를 했는데 34% 수익. 그쵸? 근데 언제 샀어요? 꾸준하게 올라가는 구간,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했다. 이런 종목하고 뭐 현대 마린솔루션이 오늘 올라갔다 그래서 뭐 보는 거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 오늘 대부분 수익으로 마감이 됐을 테니까 그냥 적당하게 하락하는 부분, 그냥 그 분봉에서 적당하게 꺾이면 그냥 파세요. 한 4% 5% 그냥 꺾이면 손절을 하더라도 파시는 게 맞고,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군에 내가 매매를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블루엔즈를 쪼개서 상장을 한 거예요. 구글도 유튜브 상장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이런 게 통하니까 여기 단기적인 시세는 나오겠지만 추가적으로 뭐 굉장히 뭐 크게 올라간다, 이 자체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을 하려면 내가 꾸준하게 가격대를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 이렇게 가격을 추적하는 내용을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 5월 3일 날 재룡산업 시장가 매수, 그리고 5월 7일 날 재룡산업 시장가 매수 다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렸고, 관련된 종목군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니까 소통방에 와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배우시고요. 소통방은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그리고 10억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현대 마린솔루션에 제가, 그쵸? 현대 마린솔루션의 매도 타점, 그쵸?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단기로 보유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물론 이런 의미로 제가 이 자료를 사용하는 건 아닌데, 무조건 매도 구간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은 고평가 종목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이건 맞는데 현대 마린솔루션을 상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단 기사를 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들 뭐 다 함께 한 통속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도할 수 있는 타점 중요하니까 제가 여기 매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마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마린솔루션, HD 현대 마린솔루션의 매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현대 마린솔루션이 상장을 한 건 진짜 오바 중에 오바다. 이런 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선주에 대한 시세는 삼성중공업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현대 마린솔루션의 그 상장 이후가 됐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시세는 다시 불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리고 시장에서 주도주를 매매하자. 이게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진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구글도 유튜브를 상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튜브가 현대 마린솔루션보다 돈을 못 벌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구글도 유튜브를 상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오늘 내가 뭐 공모를 받거나 아니면 또는 뭐 장중에 그 매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딱 이렇게, 그쵸? 매도 타점을 무조건 보셔야 되고, 매도 타점은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마린,
자, 마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항상 가격대가 먼저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조선주에서는 삼성중공업이 그런 가격대를 먼저 반영하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그 가격대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